2020년 1월 3일 새벽,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도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미국의 최첨단 드론 리퍼가 소리 없이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비행기에서 내려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표 확인, 타격 승인하십시오. 드론 조종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통신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공중에서는 작은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차량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은 화염에 휩싸였고 중동의 거물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을 넘어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란 전역은 분노로 들끓었고 테헤란의 거리에는 복수를 다짐하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TV 연설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음모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심판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행동한 것이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가혹한 보복을 예고하며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국제유가는 단숨에 폭등하며 글로벌 경제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는 각국 대사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를 향한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며 새로운 동맹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집무실에서 중동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할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미국의 힘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전쟁과 무인 병기의 시대를 앞당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보복의 첫 단계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향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의 궤적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미군 기지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급히 방공으로 몸을 숨기며 폭발의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미국의 자존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타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기술로 맞서야 합니다. 이제 갈등은 총칼을 넘어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영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베이징의 한 연구소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가 한창이었습니다. 속도가 곧 생존입니다. 미국의 요격 시스템이 반응하기도 전에 목표를 타격해야 합니다. 화면 속 미사일은 지그재그로 궤적을 그리며 가상의 적 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겨주었지만 누구도 먼저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여론전에서도 미국의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전파와 통제가 현대전쟁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나 혹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의 선전부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국가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솔레이마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새로운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은
지역 내 세력 균형에 예기치 못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세력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남긴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 줄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중국의 외교관들은 테헤란의 거리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불공정한 개입이라 비난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의 경제 참모들은 중국의 원유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제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니터 속에서는 전 세계 외환 시장의 수치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붉은색 경고등을 켰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신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화폐 전쟁은 군사적 충돌만큼이나 치열하고 위험했습니다. 경제적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베이징의 외교 안보 회의실은 밤낮 없이 불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금융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하십시오. 중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의 약점을 찾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히토리와 같은 핵심 자원들이 새로운 보복 수단으로 거론되며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이란에서의 드론 공격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질서의 재편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방의 규칙에만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 때가 왔습니다. 상하이의 금융 중심 개선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랠리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비웃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기술과 금융의 거대한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균열은 단순히 경제에 그치지 않고 기술 표준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세계, 두 개의 시스템, 원 월드, 투 시스템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장벽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독자적인 칩 생산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며 불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역시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며 베이징과의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폭발음이 멈춘 자리에 이제는 데이터와 반도체를 둘러싼 차가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적 속에서도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의 25년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입니다. 테헤란의 항구에는 중국산 중장비들이 들어서고 인프라 건설을 위한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 밀착 관계가 불러올 장기적인 위협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중국이 이란을 돕는 것은 큰 실수라며 압박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압박 수위 조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사 협력은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보 공유와 공동 훈련은 필수입니다. 우리의 적은 공통적이니까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중국산 무인기와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결합된 비밀 테스트가 목격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첩보 위성들은 이 움직임을 포착하며 붉은색 경고등을 켰습니다. 양국의 밀착은 결국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지역 강대국들을 자극하며 새로운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테헤란 외곽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이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의 방어 공약이 예전만큼 견고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방어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중동의 전통적인 동맹 구조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왕세자와의 긴급 통화를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균열은 이미 깊어졌고 각국은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짜느라 분주했습니다. 각국의 생존 전략은 결국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며 공군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무인기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텔아비브의 거리에서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시민들은 최신 무기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미사일 기지를 공개하며 응수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화약고의 도화선은 이제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이란의 해커들은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그들의 도시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전력망을 공략하십시오. 미국의 전력 통제실 모니터에는 붉은색 오류 메시지가 가득 찼고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복구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사이버 보복을 승인하며 미 사이버 사령부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선을 넘어 디지털 세계의 모든 구석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선의 확장은 전 세계적인 기술 표준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우리는 서방의 플랫폼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체 OS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두 개의 디지털 장벽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한 기술적 불신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불신은 곧장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위성 요격 무기 경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은 우리의 최우선 타격 목표입니다. 지구 궤도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 무기와 위성 요격 미사일 테스트가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 우주군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지구 적에도 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우주는 인류의 새로운 꿈이 아닌 강대국들의 거대한 전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이 우주로 확대되자 지구상의 갈등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를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우위 그 이상입니다. 베이징의 비밀 기지에서는 대형 발사체들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 브리핑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공간의 무기화라 규명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파장은 이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주와 디지털 공간에서의 대립은 이제 인공지능, AI, 경쟁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장을 분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뇌이자 승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연구소와 베이징의 기술 단지에서는 고성능 칩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AI 기반의 자율무기 체계 도입을 서두르며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전쟁이 가져올 윤리적 재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만 갔습니다. 윤리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AI는 이미 전장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판단보다 빠른 알고리즘이 공격 목표를 설정합니다. 기계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도덕적 고뇌가 없는 효율성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무기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탱크와 드론 무리는 가상의 적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초토화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기계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방어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전쟁은 인간의 손을 떠나 보이지 않는 코드와 데이터의 충돌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충돌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무인 자율병기들이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오류인가 아니면 의도된 공격인가? 우리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통신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며 시민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 보복 시스템의 가동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스스로 전쟁을 결정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스템의 오작동은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AI가 스스로 전쟁의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워싱턴의 한 라인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양국 정상은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기계의 차가운 논리 앞에 인간의 외교적 수사들은 힘을 잃고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기술적 우위를 향한 갈망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혼돈의 정점에서 베이징과 워싱턴은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자율 공격 시스템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결정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통제권을 인간의 손으로 회수하십시오.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의 서버가 하나둘씩 꺼지며 붉은 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라며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기술적 오만이 불러온 이 짧고도 강렬한 위기는 전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기계에게 살상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제네바의 회의장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디지털 비확산 조약계 초안을 검토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의 기술적 취약점을 확인했고 더욱 정교한 비대칭 전력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또 다른 기술 경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디지털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서로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협력이 아니라 철저한 격리가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은 중국산 부품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고 베이징 역시 서방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디지털 장벽의 완공을 선포하며 미국 경제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단절은 전 세계 공급망에 유례없는 혼란과 비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경제적 단절은 단순히 숫자의 하락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자원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자국 중심의 자원 확보 전쟁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은 양대 진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중립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유가를 무기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려 했고, 시장의 변동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혼란이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설득의 이면에는 가속화되는 기술적 고립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기술은 이제 국가의 영토와 같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도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삼엄한 경비와 생체 인식 장비들이 들어섰고, 과학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중국 역시 기술 자립을 완성하기 위해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을 동원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한때 하나로 연결되었던 세계는 이제 거대한 두 개의 성체로 변해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성체 사이의 장벽은 이제 정보의 흐름마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양측의 시민들은 서로 다른 진실을 믿으며 고립된 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장벽 너머의 정보는 가짜이며 선동일 뿐입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와 중국의 앱들은 서로의 영토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알고리즘은 각자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생산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도 깊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연결되었던 세계를 전설처럼 전해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이라는 작은 불씨가 구질서의 종말과 디지털 암흑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치는 기술의 하부 구조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영토의 넓이가 아닌 데이터 센터의 용량과 알고리즘의 정교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거의 전쟁이 땅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면, 미래의 전쟁은 데이터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 미국이 디지털 패권을 되찾았다고 강조했지만, 세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편화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의 기술 성벽은 더욱 공고해졌고, 그 안에서 피어난 독자적인 문명은 서방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2020년 1월의 그 폭발음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닌 인류가 쌓아온 글로벌 협력의 시대에 조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솔레이마니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하나의 연결된 세계라는 꿈은 사라지고, 각자의 성체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해졌는가? 아니면 더 위험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기계의 알고리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암전되며 수많은 데이터 코드들이 빗물처럼 흘러내려 솔레이마니의 초상화와 트럼프의 실루엣을 그려냅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인류의 갈등은 더 깊고 정교해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란의 사막 위로 다시 한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